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24일인데요. 1부는 윤석열의 베트남 방문은 아무 실익도 없었고 아우자이만 나왔다. 김건희 아우자이만 남았고 다 퍼주고 왔다. 글로벌 호구로서 인정을 받고 온 거고. 2부인데요. 고고TV가 외교 전략에 대해서 전문가들보다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외교의 내밀한 관계를 30년 후, 50년 후는 알죠. 그죠? 그 외교 문서가 공개되면서. 근데 상식적인 지식인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윤석열의 외교는 망초예요, 망초. 제가 보수주의자고 합리적인 보수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오죽하면 이러냐 싶습니다, 저도. 윤석열이 지금 하는 말은, 영업 1호. 영업 1호 사원이다 해가지고 세일즈 외교로 들어간다 그러고 국익을 책임진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면은 옛날에 나토 가가지고는 김건희가 나대고 헷가닥 하는 바람에 지지율이 20%나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 뉴욕 총회 연설 가가지고 바이든 난리만 해가지고 또 지지율이 좀 한 10% 회복되는 게 또 20% 떨어져서 30%를 깨버렸죠. 그 외에는 이제 그런 언론을 막아버렸죠. 윤석열이가. 뭐 잡다하고 지역적인 김건희나 자기 개인에 대한 말실수 또는 패션 공격을 막아버렸죠. 그리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기자들도 그거 너무했다. 정책으로 한번 윤석열이 하는 걸 보자. 그랬었죠. 그런 거 공격하는 건 나쁜 놈들이죠. 도저히 편 못 들겠다. 바이든 난리면에서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지? 그게 맞아요, 솔직히. 내가 그 당시에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윤석열 좀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보수가 총선 이기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3.8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서 깨기 시작했어요. 제가 안 되겠다, 지금. 그런데 영업 1호 사원으로서 세계 만방을 돌아다니면서 뭐 대단한 걸 가져오느냐 식으로 하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한미 동맹은 문재인이가 중국에 붙으면서 문제가 있었죠. 훈련도 안 하고 북한과 평화쇼를 하면서 그죠. 그리고 그 한미 동맹의 복원이에요. 더 나간 게 없어요. 뭐 NCG 미국과 핵무기를 정보를 공유한다고. 전략과 정보를 뻥에 뻥. 벌써 3개월 지났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잖아요. 미국은 한국을 달래서 반도체 배터리 다 받아먹고 팽시킨 거고. 그래서 어제까지 요번에 5박 7일 동안 얘는 왜 이렇게 길게 가는지 몰라. 장기를 가죠 항상. 아니 1박 2일 때리고 그렇죠. 그 박근혜도 1박 2일 자주 때렸어요. 근데 얘는 보통 2박 3일, 5박 7일, 6박 8일 막 이런 식으로 가죠. 지 스스로는 할 일이 많다는 건데 결과를 보면은 아주 처참할 정도죠. 나토부터 해가지고 어제 베트남까지 해서 파리 가서 마치 엑스포를 갖다가 만국박람회 엑스포를 부산에서 다 유치한 듯이 선동을 하는데 그거는 뻥이고 그렇게 될 리가 없고 되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또 베트남 가서 2박 3일을 해가지고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어. 떡볶이 먹고 따봉, 뭐 김치전 먹고 따봉. 나머지는 김건희 아우자 입고 헬렐레 헷가닥 돌아다니는 사진이 쫙 그냥 어제 오늘 깔리고 있고, 이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김건희 설치는 거는. 그런데 고고TV 같은 인격자가 사실만 방송하니 시중에 듣는 이야기 또는 좌파들 진보 매체까지 김건희를 조질 수 없고, 그런데 합리적으로 보고 있으면은 윤석열의 외교는 대단히 불안하고 대단히 국익을 저해하는 겁니다. 참 미치겠다. 그리고 지금 자꾸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은 윤석열의 외교에 비판을 엄청 가해요. 칼럼도 그렇고. 근데 근래 한 보름 전부터는 그냥 또 빨기 시작하죠. 사설에서는 윤석열 외교를 비판하고 칼럼에서는 윤석열을 띄우고 장악된다는 거죠.
헤드라인 신문 지면에서는 윤석열 몰락에 지금 공포가 시작됐다는 거고, 조선일보 이것들은 그냥 몇 면을 걸쳐가지고 매일 윤석열 찬양과 홍위병으로 가고 있죠. 사실도 맨날 이재명 민주당의 과거만 파헤치려고 그러죠. 근데 조선 비즈니스라고 있어요. 거기 하면은 은근히 윤석열을 조롱하면서 까대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또 언제나 갈지 모르겠어. 나 요번에 5박 7일 윤석열의 프랑스 베트남 방문을 보고 아주 토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빨고 띄울 수가 있나. 제가 그러잖아. 지금 88년 쌍팔년도 시대냐. 전두환도 안 그랬다. 국뽕의 시대냐. 그러잖아요. 그 조선일보나 보수지도나 보수 인터넷들이 그냥 노친들 70대 이상만 그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지지식 결집 들어가는데, 그래서 망한다니까? 성렬이가. 그러면은, 불과 3개월 전부터 일어났던, 한일 구조개혁부터 한미 동맹 강화, 그 이상 보면은, 이게 윤석열이가 중국으로 확실히 붙고, 무력에 의한 힘에 의한 국제 질서의 변경을 갖다가 용인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중국을 확 건드려 버렸죠. 그 보수놈들은 그런 말 하나도 안 해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그거는 진보하는 진보층이나 합리적인 보수가 주장하는 게 맞아요. 대한민국 영토는 누구 거죠? 한국 거예요.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죠. 그래서 중국 놈들도, 북한하고 이렇게, 혈맹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지배한다는 거나, 또는, 한반도가, 전쟁을 하거나 힘에 의한 무력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남북 똑같이 공이, 한반도 비핵화를 부르짖죠. 중국 놈들도 문재인이 같이.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노태우 때, 92년도에 한중 관계 수교를 맺으면서 대만을 버렸죠. 가멸차게. 그리고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좌파든 보수든 30년을 갖다가 갖고 온 중국하고의 관계 철학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힘에 의한 무력 변경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중국을 인정 안 한다는 식으로 힘에 의한 무력 변경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을 건드린 거죠. 저 반중 정서 강해요. 중국 애들하고 내가 거래를 많이 해봤는데, 상놈의 새끼들이야. 그놈들. 유태인보다 더 지독한 게 중국 놈들이에요. 한국 조선사는 그것들은 중국 놈들한테 못 당해요. 그런데 지금 국힘의 김기현이라는 놈도 요번에 갖고 나오는 게 뭐죠? 반중정서, 혐중정서를 자극한다는 거죠. 뜬금없이 그 보수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미치고 돌아갑니다, 지금. 국힘과 보수가.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게 지금 공개적으로 다, 빌드업 하면서 말이죠.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데, 빌드업 하면서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중국 교포의,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없어요! 중국 동포, 중국인, 한국에 사는 중국 애들, 그게 국회의원 선거도 못하고, 또, 대통령 선거도 못해요. 지방자치제만 걔네들이 선거하는데, 걔네들이 한 14, 5만 명 있는데, 한 16,000명, 한 1점 몇 프로만 투표를 해요. 이때까지 통계로, 그냥 10,000 몇 명만 통계를 하는데, 그 영향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 그걸 갖다가 총선 공약으로 갖고 나온 이 미친놈들이야. 혐중전서, 반중정세에 지금 올라타겠다는 거죠. 그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게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 그 경향 없다니까? 그게 윤석열이가 말한 상호주의나 인류애, 그게 배치되죠. 그리고 우리도 미국인 여기서 우리 들어온 애들 투표하게 하고, 일본 애들 투표하게 하고, 그리고 일본도 그렇게 해다오, 미국도 그렇게 해다오 해가지고, 그게 보수 정권에서 만든 거예요. 노무현이가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국에 쟁점으로 올라올 게 아닌데,
이 김기현이라는 이놈이, 헷가닥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반중 정세에 올라타고 보수지들이 전부 다 반중 정세에 올라타요. 특히 조선일보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TV조선에 쪼그리고 앉아서 사실은 그것만 보는 늙은이들이죠. 걔네들 뭉쳐봐야 뭐해, 그 늙은이들. 윤석열을 대해서 국민의 3명이 2명이 콘크리트로 부정하고 있는데, 망하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의힘 이것들이 아무 전략도 없이, 윤석열이가 시도하는 반중 정세에 올라타가지고 전국을 헤매고 외교를 갖다 망치고 있다는 게 고고TV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줄게요.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하고 중국 같은 경우하고 연 무역액이 7천억 불이에요. 7천억 불. 우리가 지금 1조 1천억 달러죠. 거의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무역업 하는 것보다 중국하고 미국이 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옐런도 그랬잖아요. 미국의 그 옐런이 중국하고 디커플링 했다가는 난리가 난다. 그게 왜 그래요? 무역액이 있어가지고 7천억 불이 앞으로 점점 중국과 미국은 상호 충돌하면서 보완적으로 성장을 한다고요. 중국의 저가 제품이나 중간재나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안 들어가면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미국에서. 지금도 인플레 잡기 위해서 돈을 막 시중 자금을 걷어들이고 금리도 아직 덜 내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제품이라든가 소비재가 미국으로 안 들어가면 난리 나요. 그거 대체할 시장이 없어요. 동남아로 가? 베트남으로 가? 인도로 가? 그래, 베트남을 갖다 그렇게 융성하게 해주고 인도를 갖다가 그렇게 융성하게 해준다고 있다고. 근데 중국이 하는 그런 소비재를 갖다가 인도나 베트남이 그래 생산을 못해요. 동남아가 15억 인구가 생산하고 그 자원이 있는 중국만큼 안 돼요. 저임에다가. 그런데 한국은 마치 중국하고 베트남이 갈라섰다. 우리 한미 동맹에 의해서 윤석열이가 한미일과 국제관계 외교력을 주도한다 그러잖아요. 조선일보나 그 얼치기 유튜브 평론가들, 보수 그 쓰레기들이 나와서. 주도는 개꿀? 전혀 주도 못하고 딸려가고 꼬리 잡고 말이죠. 이상한 꼬리 잡고 씹어먹고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윤석열이가 반도체하고 배터리 같은 거 또 바이오 같은 거 다 주고 왔어요.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라 그러잖아요. 반도체 전쟁이다. 반도체를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를 앞으로 지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떠한 경우든 아무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램에 강하더라도 미세 공정이나 하이 퀄리티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중국과 미국과 일본이 따라오려면 오래 걸린다 그래도 중가 저가 반도체 그런 것들은 쉐어를 뺏길 수뿐이 없는 구조죠. 미국한테, 일본한테, 중국한테. 그래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반도체를 막기 위해서 그 고가의 반도체, 고효율의 반도체를 막겠다는 거죠.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거를. 지금 중국은 저가, 중가 제품을 다 깔았다고 벌써. 지들이 스스로 기술 특허도 하고 지들이 스스로 장비도 만들고 제조업 장비도 만들고 소재도 만들고 그래요. 그게 15억의 힘이죠. 나라에서 중국이라는 대국에서 지금 나라에서 주도한 거니까. 근데 그걸 어느 정도 띄워줘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그런 전략을 했고. 근데 윤석열 같은 거는 미국에 탁 붙어가지고 미국 마이크로는 지금 투자를 하잖아요. 인텔, 마이크로, 머스코, MS 다 들어가잖아요. 중국에. 전번에 윤석열 갖다 바치고 나서도. 그럼 한국만 지금 고립됐죠. 이거를 국가에서 풀어야 되는데 윤석열은 못 풀고 있고 무슨 명분인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봐도 군사 외교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건 맞죠. 그죠? 그게 인태 전략으로 나온 거고. 그다음 한일, 미일 동맹의 급격한 상승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미국은 아무리 봐도 뭐라 그래도 일본이 제1의 방어선이에요. 한국은 그거 아니라고. 이 조선놈 늙은이들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전번에 G7에 나왔을 적에 디컬플링은 하지 않고 디리스킹으로 하겠다고
중국과 우호 전략이 벌써 들어간 거잖아요. 디커플링 하면 난리 난다고 옐런이 그랬고 미국 조야 지식인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중국을 선용해야 되고 중국 물건 가져와야 되고 우리 팔아먹어야 되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외교 군사적으로 압박 들어가는 거 인태 전략인데 호주하고 중국 관계가 대단히 안 좋죠. 근데 중국 놈들이 그거는 입으로 가지고 막 싸우는 거지만 중국하고 호주하고도 관계 개선하고 호주 놈들도 다시 철광석을 팔고 히토로도 뭐 각 나라 팔고 그 다음에 호주 총리가 방문한다 그러고 또 옆에 있는 뉴질랜드 총도 중국한테 붙고 그 다음에 일본 놈들도 앞에서는 신깎고 열떴고 대만 옆에 일본 대만 옆에 그 옛날에 그 대만 침공할 적에 뭐 2차 세계대전 그 옆에 그 열도들 조그만 섬들 다 일본 영토예요. 거기서 막 긴장을 갖다가 일본 애들이 말이야 미사일도 설치하고 막 그러면서 긴장을 하면서도 일본 애들이 중국하고도 거래하고 중국 우리 외무상하고 너희 외무상하고 만나자. 그리고 일본 놈들도 야 북한 애들하고 만나자. 야 김정은 우리 정상회의 하자. 쟤네들은 또 북한 놈들은 그래 그럼 한국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고 만나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나토도 그렇고 나토란데 EU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동도 그렇고 중동도 진짜 대각축장이죠. 뭐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화해한다 그러고 사우디는 말이지 중국한테 붙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날려가서 막 빈쌀만을 만나고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가 반중이 아니에요. 반중 정선일 수도 있어도 그렇죠. 그리고 이 동남아로 가도 이 경제적인 실익과 경제적인 교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이 천둥 벌거숭이 윤석열 같이 단순 무식하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그냥 문재인과 반대로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문재인과 반대로만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친중을 했고 원미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발 반대로 하자. 문재인이가 친중을 우리는 반중으로 가자. 이 정서를 갖다 지금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맞는 것도 있고 일부 맞고 일부 틀린데 이 조선일보 놈들이 탈중국을 하니까 세계가 보인다. 중국을 벗어나고 다른 데다가 막 거점 구축을 하고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더 기업의 이익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중국하고 우리가 손 끊을 수는 없죠. 현재 나오는 것이 중국이라는 것이 15억 인구가 있고 세계 GDP의 2위고 앞으로도 급격한 발전은 없지만 2, 3%까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2, 3%씩만 발전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따지면 한 10%, 20% 발전할 수 있는 양이 있다는 거죠. 퀀티티가. 그걸 우리 빼먹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윤석열이 말 한마디로 지금 이놈아는 그냥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반중정서 현중정서만 갖다가 뿌리고 있고 있으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베트남 가가지고 그 군사협력도 없었고 휘토류 동맹도 없었고 경제 동맹도 없었고 공급망 동맹도 없었다고. 그걸 조선일보가 보수들이 말이지. 야 군사 외교 경제로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베트남이 말이야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격상시켰다. 그거 맨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외국에 가고 외국어를 받으면은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자꾸 멀리 하려고 그래. 이 보수 노친네 꼴통들하고 조선 동아가. 이거 큰일 나는 일이죠. 우리 실리만 차리면 돼. 세계가 지금 중국하고 우리 디커플링 안 해. 바이든 말대로 G7 말대로는 디리스킹 해가지고 중국하고 교류할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중국한테 가서 막 수주도 하고 그저 중국은 그걸 해가지고 또 영역을 확장하려고 그러고 그 일본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놈들이 그리고 일본 기업도 들어가. 중국에 지금 윤석열이가 미국 가서 반도체 배터리 다 갖다 주고 왔는데 우리만 못 들어가고 우리만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생산하는 거 어떡해요. 윤석열 입만 바라보고 있어. 근데 윤석열 이놈아는 김건희 띄우려고 해외여행 나갈 때마다 그냥 총수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다 데리고 다녀. 맨날 애모에만 가져오면서 영업 1호 사원이란 놈이 하나도 못 풀어. 중국과의 관계를. 오히려 중국이 자물쇠를 더 잠그죠.
주새끼 저 기분 나쁜 놈이야 윤석열 지고 문재인은 우리 말 잘 들은 주새끼 말을 안 들어. 그까진 좋다 이거야 말 안 듣는 거. 그런데 경제랑은 실익이니까 국가 외교에서 그걸 풀어야죠.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말싸움이고 설득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아 씨발 난 반중 갈 거야. 총선 이겨야 돼. 우리고 나는 노인네들이 말이야 나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어. 거기다가 또 2030 젊은 애들도 4050도 다 그래 전 세대가. 특히 2030 애들이 반중 정서가 강하죠. 문재인 때 당했기 때문에 한한령으로 그죠. 그걸 푸는 게 오히려 새로운 정권이 할 일인데 그걸 더 잠가버렸다는 게 이 윤석열이랑 꼴통이죠. 천둥벌거성이라는 거죠. 그동안 그 롯데도 쫓겨났고 현대차도 쫓겨났고 그랬으면은 이젠 더 이상 못 쫓겨나거든. 야 씨발 들어가자 다시 중국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영업 1호 사원 아니에요? 쫓아낸다고 쫓겨날래. 그 영업 1호 사원 아니죠? 그리고 다 들어가. 일본 기업 들어가고 소니 뭐 다 그 무역 상대사라고 미국 놈들은 말이야 한국 제껴버리고 인텔이나 마이크론이 말이야 반도체 투자해 중국에다가. 근데 우린 투자한 것도 못 팔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스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 CATL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미국의 포드나 뭐 크라이슬러도 다 들어가 중국에. 그 뭐야 그거 배터리 공장 세운다. 근데 우리는 중국 미국에 가면 갖다 박어 투자해. 수백조를 박어. 근데 미국 놈들은 그쪽에 또 우리 같은 경우 또는 세계 에서 공장을 갖다가 짓게 하면서 지들은 또 세계 공급망을 하고 수요 확대를 위해서 중국에 갖다 막 지어. 일본 애들도 막 지어. 일본 애들 자기 다 끌어들이고 다 들어갔잖아. 세계적인 반도체나 첨단 산업, 첨단 기업들 일본에 요새. 그래 일본 애들은 그래 우리도 이제 제3부흥을 하자.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자. 중국으로 가자. 다시 또 이러고 있죠.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중국으로 가자. 근데 한국만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중국애한테 더 칼질을 당하고 있죠. 여행객도 안 보내. 그죠?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은 뭐 원래 뭐 경쟁력이 없어졌고, 그 다음 자동차도 그래. 전자도 뭐 0.1% 하나도 지금 중국에서 그게 이제 중국 민족주의, 애국주의 때문에 그런데, 걔네들이 지금 성향이 달라요. 중국 그 20대 애들이. 그게 전후 세대 또는 중국의 급상승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애국 마케팅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었죠.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애국 마케팅 했죠. 그래서 중국 놈들이 우리가 최고야. 우리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드디어 찾았어. 애국 마케팅 우리 물건을 쓰자 하는 거 맞죠.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국산품이에요. 그죠? 일본 물품 쓰지 말자. 그렇죠? 그런데 중국 놈들이 그 민족주의 감정이, 민족주의 그 자존감이라는 게 대단한 나라죠. 한 번도 전체 제국을 갖다가 침략 당한 적이 없어. 만주 띄워주고, 상하이 띄워주고, 홍콩 띄워주고 그랬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라하고 싸우는 게 윤석열이라는 놈이 그 모르는 놈이 아닌데, 지가 총선 한 번 이기려고 나라를 구렁텅이로 지금 빠뜨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아무리 보수주의자라도. 중국한테 가져올 거 가져와야 돼. 근데 중국 놈들이, 저 새끼 가지고, 다른 나라도 미국도 말을 안 하고 일본도 말을 안 하고 근데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국력도 없으면서 난 조선인이야 하는 자존심 가지고 말이야 힘에 의한 무력 변경하지 말고 싱하이밍이라는 놈이 말이야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은 중국의 패배에 베팅은 안 좋을 것이다 하는 말을 저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일개 국장급 대사를 공격하고 위안스카이를 갖고 나오고 저런 무식한 놈이네. 그 중국 지도부 만만히 보지 마세요. 중국 지도부 시진핑부터 그 상무위원 걔네들 한국 놈보다 100번 나네. 솔직히 말해서 박정희만 빼고 이명박만 빼고 김영삼만 빼고 김대중 정도 빼고 그러니 중국 놈들이 야 너희 투자 우리한테 투자한 거 다 가져가. 그럼 공장 이제 그거 다 깡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또 뭐가 돼? 중국 놈들이 지금 한류, 그 K-팝도 못 들어오게 하고, 한류 식품도 못 들어오게, 한류 영화도 못 들어오게 하고, 물품도 못 들어오게 되고, 그 윤석열의 이 꼴통씨 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뭐 다 봐도, 탈중국을 하는 게 아니고, 중국하고 무역액이 우리나라 같이 급격하게 줄어든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지에서 말하기를 또는 일반 언론도 반도체 때문에 그렇다 이러잖아요. 반도체가 중국한테 많이 수출해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뭐 생산량의 50% 중국에 있는데 그런 걸 풀어야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중국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상충작용했죠. 반도체 같은 것 빼고. 배터리 전기차는 중국이 세계 1위야. 그걸 어떻게 중국하고 반중정서, 현중정서를 하면서 5년을 견딜지 기가 차다니까, 고거 TV는. 할 말이 너무 많으나, 그러니까 중원봉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영업상은 1호가 아니고 천둥벌거숭이고 대한민국 영업을 망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